이번 강의에서는 스토리지 보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토리지 보안과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이 고민될까요? 클라우드는 기존의 온프레미스와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온프레미스에서 제공되었던 데이터 저장 관련 보안 서비스가 클라우드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에서 데이터의 보안성을 믿을 수 있는지, 데이터 전송 및 저장 과정에서 어떻게 보안을 적용해야 하는지, 데이터 암호화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도 주요 고민 요소로 보입니다.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스토리지 데이터 저장 시 어떻게 보안을 적용하여 고객 데이터를 지킬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암호화를 통한 데이터 보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보호는 크게 전송 단계와 저장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송 단계의 데이터 보호란 클라이언트 측에서 암호화하거나 HTTPS와 같이 전송 구간에서 암호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스토리지 서비스인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통해 전송 단계와 저장 단계에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송 중 암호화란 SSL이나 TLS 인증서를 통해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HTTPS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전송 중 암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송 중 암호화를 위해서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서 제공하는 엔드포인트 URL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데, 화면처럼 HTTPS를 통해 트래픽이 전송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 측 암호화는 저장 단계에서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에서는 SSE S3 암호화 키 방식과 AS256 암호화 알고리즘을 통해 객체를 암호화하여 저장합니다. 실제 콘솔 화면에서 서버 측 암호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보면 됩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 신청 시 암호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오브젝트 스토리지 생성 시 암호화를 설정하지 못한 경우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 생성 후에도 상세 메뉴에서 기본 암호화 편집 버튼을 체크하고 암호화를 사용하도록 설정한 후 확인을 클릭하면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저장됩니다. 지금부터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API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AWS S3 API와 호환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S3 API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S3 API를 활용하여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저장할 수 있죠. 이러한 API의 관리는 CLI, SDK, 그리고 REST API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API를 통해 접근할 때에는 REST 엔드포인트, 액세스 키, 시크릿 키 이렇게 세 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콘솔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까요? S3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REST 엔드포인트, 액세스 키, 시크릿 키 정보가 필요하다고 앞서 설명했습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생성하고 상세 정보를 확인하면 API 가이드라는 링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API 가이드를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API 가이드 팝업 창이 열리는데 여기에서 REST 엔드포인트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URL은 퍼블릭과 프라이빗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프로토콜은 HTTPS를 사용하며 API를 사용할 때는 필요한 액세스 키와 시크릿 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생성한 후에 오브젝트 스토리지에서 API 가이드를 클릭하면 각각의 URL과 키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PI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인증키 값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객체 파일들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인데 반드시 인증키 값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REST 엔드포인트는 방화벽에서 미리 오픈하여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호하면 되고, 액세스 키와 시크릿 키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엔드포인트당 1개씩 발급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관리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접근 제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접근 허용 IP와 접근 허용 자원을 통해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오는 불필요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데요. 외부에서 접속을 하기 때문에 허용 IP는 일반적으로 공용 IP가 됩니다. 이 공용 IP 중에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사용할 IP 주소 혹은 IP 대역, 네트워크 대역을 허용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버추얼 서버에서도 사용되지만 GPU 서버, 베어 메탈 서버나 혹은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하둡에서 사용될 수 있겠죠. 요즘 데이터 분석이 많기 때문에 클라우드 하둡에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VPC 엔드포인트에도 접근 허용할 수 있는데 온프레미스에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인터넷을 경유하지 않고 프라이빗 통신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우선 접근 제어 설정을 클릭하면 퍼블릭 IP 허용 부분에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접속할 수 있는 IP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접속 허용 IP는 최대 100개까지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IP만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버추얼 서버, GPU 서버, 베어 메탈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클라우드 하둡 등에 대해 접속 허용을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생성해 놓은 VPC 엔드포인트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앞서 오브젝트 스토리지 사용 시 액세스 키와 시크릿 키를 사용하여 API를 통해 안전하게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접속이 이루어지는 IP 주소나 자원을 관리할 수 있었는데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된 파일에서도 퍼블릭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여 파일 접속 시 보안을 신경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웹에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된 이미지 파일을 사용하기 위해 퍼블릭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 폴더의 모든 파일은 접근 허용 IP나 인증 절차 없이 익명으로 접근이 가능한데요. 그건 누구나 퍼블릭 액세스 권한을 부여한 객체 파일에 접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매우 중요한 데이터가 특정 폴더 안에 있는데 실수로 퍼블릭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면 외부에서 누구나 파일에 접속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안이 매우 취약해지고 보안 리스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퍼블릭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경우 폴더의 익명 액세스를 설정하였다면 하위 파일과 폴더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설정해야 합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마찬가지로 파일 스토리지에도 접근 제어를 통해 접속을 통제합니다. 파일 스토리지는 접근 허용 서버와 VPC 엔드포인트를 통해 접근을 허용합니다. 접근 허용 서버에는 버추얼 서버와 GPU 서버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온프레미스에서 프라이빗 통신을 통해 접근하기 위한 VPC 엔드포인트에도 접근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 서버를 클릭하면 접속을 허용할 수 있는 버추얼 서버, 베어메탈 서버 목록이 표시됩니다. 이 중에서 허용할 서버를 선택하면 됩니다. VPC 엔드포인트는 미리 생성해 놓아야 합니다. 파일 스토리지를 대상으로 해서 엔드포인트를 생성하고 파일 스토리지 접근 허용 목록에서 등록합니다. 이상으로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의 스토리지 보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